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세계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신용카드, 그리고 여권까지 우리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죠. 전자산업의 필수,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것.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0억 달러, 누적 1조 달러를 넘어선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죠. 이게 뭐냐고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잠깐! 뒤로 넘기지 말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반도체 때문에 지구촌이 아주 난리라고요. 현대 전자문명을 연 반도체는 1947년 벨 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시작됐습니다. 반도체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손톱만한 칩에 넣은 형태죠. 이를 집적회로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발명 덕분에 더 가볍고 얇고 짧고 작게 만들기 위한 오늘날 전자기기의 경쟁도 가능한 거죠. 이 반도체 시장에서 넘사벽 1등은 바로 한국입니다. 짝짝짝. 삼성전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28년간 쭉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는 무려 18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초기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나눠 먹었죠. 주로 군사, 우주 기술에 쓰이다 가전 보급이 확대되며 점차 민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적 회로를 최초로 만든 TI사를 포함한 모토롤라, 페어차일드 등 미국 기업과 히타치,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7대3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죠. 1980년대 한때 반도체를 둘러싼 미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갈등처럼요. 이 싸움에선 일본이 승리합니다. 80년대 말 일본이 미국을 점유율에서 앞서게 됐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미국과 일본은 값싼 노동력의 매력을 느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때만 해도 단순 제품 조립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 현대판 문익점, 한국 반도체의 시조새, 바로 강기동 박사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 모토롤라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연구했었는데 반도체 생산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폭으로 한국에 들어와 1974년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청을 넘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반도체의 모든 공정이 가능한 곳이었죠. 한국의 반도체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삼성이 등장합니다. 중동 정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에 빠지면서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는 공장 준공 2개월 만에 자금난에 빠지게 되죠. 이때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본 당시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는 개인 재산까지 탈탈 털어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숨통이 트인 강기동 박사는 1975년 국내 최초로 트랜지스터 3000개가 집적된 전자 손목시계용 칩을 개발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 시계는 대통령 박정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미국 국민들에게 선물되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9년 뒤인 1983년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갑자기 발표해 유명해진 도쿄선언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쌀쌀했죠. 무모한 도전이란 평가와 함께 업계의 냉소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조차 사업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죠. 일본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빈약한 내수시장, 빈약한 기술력, 빈약한 산업 생태계 등이 거론됐죠. 그러나 삼성은 9개월 만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107명의 개발팀은 무박 2일 64km를 행군하며 예지를 다졌다고 하죠. 이때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도 중복 투자 논란에 무릅쓰고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 다시 9년 뒤 삼성은 세계 최초의 64메가 디램을 개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마침내 1993년 도쿄선언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강국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1위 메이커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출혈 경쟁을 벌이는 치킨 게임을 벌였지만 한국 반도체는 굳건했습니다. 세계 최초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반도체가 흔들린다,
반도체발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8년 한 해 한국은 수출로 6,05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전 세계에서도 7개국밖에 안 됩니다. 이를 이끈 것이 바로 반도체.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떠받치고 수출 증가액의 5분의 4 이상을 바로 반도체가 이끌어왔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267억 달러의 반도체가 수출됐는데 자동차, 컴퓨터 등 완제품이 아닌 부품, 단일 부품으로만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해외에 판매한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5.5%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0.6%로 뚝 떨어집니다. 제자리 걸음이었단 얘기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13개 가운데 자동차,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7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무지 컸죠. 그런데 이 반도체마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반도체 가격도 고점을 찍고 쭉쭉 추락하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자 반도체를 많이 쓰는 IT 기업이 서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 대만 업체들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이 중국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한국 반도체는 또 어떤 악수로 작용할지 두렵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PC와 스마트폰이 견인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 저장 장치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즉 비메모리 비중은 70%에 이르는데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3% 남짓, 대만이나 중국에도 밀리는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메모리에 치중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빌트원 샌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가 이대로 무너질 리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빠졌다면 다른 회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두 회사는 반도체 경기가 꺾인 틈을 타 2위권과 차이를 더 벌리는 초격차 전략에 나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앞선 기술력으로 후발주자들이 추격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년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 무려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반도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과연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지금까지 한국 아니 하려는데 코가 벌렁거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번 보고 하죠. 어떤 느낌인지.